안녕하세요. 소방 전기 실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탐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지금 보시면은 경보 설비의 개요 및 종류다. 그래서 개요가 뭐냐?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통보해줘.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해준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거죠. 관계인에게 알려주든 소방서에 알려주든 통보해주는 기계, 기구. 이걸 경보 설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경보 설비의 종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비상 경보 설비, 벨, 사이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탐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뭐 줄여서 자탐 그럴 텐데 얘가 뭐 있어? 수신기. 그 다음에 발신기,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요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자탐 설비에 보시면은 수신기하고 발신기, 감지기에서 이 감지기 개수가 몇 개냐, 무슨 감지기 쓰느냐, 그 다음에 경계구역 따져가지고 우리가 일제명동 방식이냐, 직상중성경 방식이냐, 방식에 따라서 가닥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요 문제가 가장 많고 가닥수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잘 해두셔야 돼. 시험에 한 50% 정도 요 파트에서 50% 비중이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는 우리가 그 청각장애인 있죠.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화전했을 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얘는 뭐냐, 설치 높이. 그래서 설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에서 2.5m. 근데 뭐 그거 안 돼. 그러면 천장에서 얼마? 최소한 15cm 이하에 얘를 설치한다 해서 얘는 설치 높이에 대해서 뭐 나오니까 좀 보시고. 화재 알람 설비, 그 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 예. 비상 방송 설비는 음색을 다르게 해야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납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 소리하고 화재 발생했을 때 비상벨 앵 울리는 소리하고 음량을 다르게 표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속 설비는 우리가 소방 관서에 알려주는 거죠. 불 났으니까 바로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동하게끔 하려고. 통합 감시 시설, 뭐 지하구에 설치하고요. 누전 경보기다 그러면 GCT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변류기, 요거 갖고 우리가 누전 경보기 할 때 킬오프 제1법칙이죠. 들어온 전류 나가는 전류 따져서 우리가 하는 거. 그 전류 차만큼 감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CCTV가 감지해서 누전됐구나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요새는 가스 누설도 위험하니까 요거 보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거 우리가 경보 설비의 종류 3가지 5가지 쓰시오. 뭐 대충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은 크게 뭐 암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 설치 기준은 무조건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닥수 산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는 하고 꼭 가셔야 돼요. 무조건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설치 기준을 다 해서 뭐 외우기가 힘들면은 최소한 가로놓기 맞출 수 있게끔은 충분히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2번째 보셨더니 자탐 설비의 시각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용어 정리래. 그래서 자탐 설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있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숙사 요거 모든 층, 전층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 6층 이상인 건축물, 뭐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상가 있죠? 6층짜리 상가 모든 전층.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 목욕실은 우리가 경계구역 면적 설계할 때 얘는 포함이 돼요. 근데 감지기 설치할 때는 제외되죠. 그런 거 뭐 나중에 뭐 도면 보시면 참고하시고 그때 해드릴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위락, 장내, 얼마? 연면적 600m 자승인 경우엔 모든 층에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모든 층 말고 전층 쓰시오. 뭐 전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 방법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600m 자승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우리가 경계구역을 따질 때 수평 면적을 할 때 얼마? 600m 자승이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 종교, 종교, 판매, 그 다음에 업무, 공장 이렇게 그 다음 위험물 처리 이렇게 돼서 얼마다? 1000m 자승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그래서 1000m 자승인 우리가 자탐 설비를 1000m 자승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할 거 가로놓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4개, 5개. 최소한 이걸 다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에 우리가 얘가 뭐다 쓸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으시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 교육연구시설이다, 수련시설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군사 얼마? 2000m 자승 이상 경우에 모든 전층에 설치한다. 노유자 시설, 요새 연세 드신 분들 뭐 생활하는 데 있죠. 모든 전층.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인데 연면적이 400m 자승인데 우리가 수용 인원이 우리가 노유자 시설 모든 전층에 설치하는데 작은 면적 있잖아요. 근데 100명 이상 수용한대. 이때도 모든 전층에 설치한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다음 중에 하나에 시설한다. 그래서 요양병원, 의료시설은 제외하고요. 정신 뭐 쭉 바닥 면적 합계 300m 자승. 뭐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그 다음에 요거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은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구 뭐 지하구 사람만 다녀 뭐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는 특정 대상물의 소방 대상물이다. 시각 경보기다. 누구? 청각장애인을 갖다가 따진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뭐 이렇게 노이자 시설이 있다. 그다음에 업무 시설, 그다음 운동, 업무, 숙박, 위락, 창고, 물류 요거 다 장례 시설. 그다음에 교육 연구 시설 중 이렇게 방송국, 지하가 지하 상가. 그래서 시각 경보기는 어디 2에서 2.5m 바닥면으로부터 그 다음에 천장에서 얼마? 요 바닥에 있으면 천장에서 15cm, 15cm 이하에다 설치한다 이 얘기죠. 번쩍번쩍 불 들어오게 화장했을 때. 그러면 자탐 설비의 용어에서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화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서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하여 화재 발생화 표시를 경보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중계기를 통해인데 그러면 이때 수신기는 뭐 있어요? 아령 수신기죠. 중계기 심볼은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중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엄청나게 높아요. 높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층에다가 수신기 설비를 하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발신기 세트가 쫙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가닥수가 어때요? 제일 많죠. 왜? 여기서부터 앞으로 할 거야. 이렇게 내려오잖아. 지구선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상 중선 경고 방식이다 할 때 경종도 들어가고 지구 공통, 지구 램프, 경종 표시 공통 쭉 해서 이렇게 점점 가닥수가 늘어난다고. 여기에는 고층 빌딩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가닥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발신기 세트 내부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감지기에서 검출을 한 거야. 화잔했다고.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꿔서 뭐 하는 거예요? 가닥수를 줄이려고 쓰는 게 중계기인데 이때 수신기가 무슨 수신기다? 아령 수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령 수신기. 시험 문제 아령 수신기 뭐 분산형이냐 집합형이냐 그런 거보다도
가닥수 따질 때 아령수신기다 그러면 두 가닥, 전원 두 가닥에다 신호선 두 가닥 올라가면 네 가닥이니까 간단하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명동 방식, 직상충성경보 방식에서 아령수신기 쓰지 않은 가닥수 따지는 게 많이 나오겠죠. 도면 문제에서. 그럼 도면에서 또 그때 보시고.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에 등에서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통신으로 바꿔서 주는 거죠. 전파, 그 수신기를 전송하는 장치래. 신호를 받아서 어떤 거 전기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지기다 그러면은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의 화재 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 그러면 지금 감지기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있냐? 송배선식이 있고 교차 회로 방식이 있죠. 앞으로 감지기 나오면 가닥수 산출할 때 우리가 할 거예요. 송배선식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보내기 배선이다 이 얘기죠.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해서 도통 회로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용이하게 알기 위해서 쓰는 게 송배선 방식이고, 그 다음에 교차회로 방식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그 감지하는 선을 지구선, 그렇죠? 지구선이라 표현해. 회로선, 지구선, 표시선.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인데 저는 지구선으로 할 거예요. 교차회로 방식은 얘가 1회로면 얘는 몇 회로 방식이냐? 2회로 방식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오동작을 방지하는 거죠. 오동작을 방지하게 쓰는 게 뭐다? 교차회로 방식이고, 우리가 보내기 배선, 송배선식은 뭐다? 우리가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면 감지기가 뭐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들을 검출해가지고 수신기에다 알리는 거죠. 화재 발생했다. 몇 층에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발신기. 우리가 수신기, 발신기, 수동 누름 버튼 등을 작동하여 여기에 누르는 게 있죠. 요거 확 눌러줘. 여기를. 요거 눌러. 아크릴판 같은 데서 누르면 깨지죠. 엄지손가락 누르면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화재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발신기 세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볼을 그리시면 PBL이죠. 이게 발신기 세트 심볼이다 이 얘기죠. 발신기, 그 다음에 경종, 그 다음에 램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왔으니까 차동식 감지기는 우리가 심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광전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온화식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 얘가 뭐야? 연기 감지기죠. 그래서 두 개의 심볼 공통은 이렇게 그려요. 연기 감지기. 정원식 감지기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방수형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다시 이렇게 하면은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일국소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검출하는 거고, 광전식 감지기다, 이온화식 감지기다. 얘는 빛의 산란, 굴절에 의해서 우리가 검출하는 거고, 얘는 연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검출하는 거. 아메리슘 이사일수죠. 아메리슘 이사일. 방사선 동위원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화재 알리는 건데, 이게 연기 감지기죠. 그럼 연기 감지기 심볼은 이렇게 해서 S 표현하면 돼요. 정원식 감지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방수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정원식 감지기는 어디 쓰는 거예요? 주방에 쓰는 거죠. 주위 온도보다 20도 온도가 상승했을 때 검출에 쓰는 거고. 그러면은 머리가 없으면 정원식, 머리가 하나 있으면 차동식. 머리가 이렇게 두 개 있대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 있어. 보스 같죠? 보상식. 그럼 보상식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원식을 갖다가 겸용한 거죠. 그래서 머리가 두 개 있으면 보스 같잖아. 보상식.
하나 있으면 차동식, 머리가 없으면 정원식. 그래서 정원식은 어디? 주방 같은 데 사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거 다시 보시면은 봐요. 차동식 감지기 광정식이다, 이온화식, 정원식이다 해서 종단저항을 여기다 설치했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단저항 설치한 이유가 뭐 발신기 세트 내부에 설치하죠. 왜? 우리가 도통시험을 용이하기 위해서 천장에 있는 감지기 어디가 말단인지 내가 도면 봐도 잘 모르는데 감지기 말단에다가 종단저항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회로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단저항 일반적으로 어디? 이 발신기 세트 함 안에 설치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발신기 세트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일반적으로. 그럼 뭐 있냐 여기에는 지구 공통 응답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경종 표시 공통으로 하시오 아니면 경종 따로 표시등 따로 공통하시오. 그 주어지는데 주어진 문구 갖고 따지면 되죠. 경종 표시 공통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둘, 넷, 여섯 요 가닥수가 요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일제명동 방식이다, 직상층 우선경보 방식이다. 지구는 늘어나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기본 골격에 지구 공통은 7개 경계구역이 넘어가면서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요게 기본 골격이야. 일제명동 방식. 직상층은 경종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가닥수는 나중에 우리가 가닥수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몇 가닥이 간다? 표시하고 경종을 공통을 쓰면 몇 가닥? 6가닥이 되는 거고. 경종 표시 공통을 분리하시면 여기다 공통 하나. 그렇죠? 네, 다 요 7가닥이 기본 가닥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발신기 세트 그리시오. 이렇게 하면 종단전까지 그려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광전식, 정원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다 그릴 줄 아셔야 되겠고. 수신기는 네모 박스에다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게 수신기 심벌이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고 이제 경계구역 설정인데 우리가 이 경계구역 설정을 잘 못하면은 나중에 가닥수 산출도 헷갈려 힘들어지고 그래서 꼭 잡아놓고 가셔야 되는데 이 경계구역 설정을 우리가 쓰시오면 그건 잘 안 나오겠죠. 가로놓기나 뭐 그런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뭐야? 우리가 요 면적에 대해서 유효하게 화재를 탐지해서 알릴 수 있는 구역 그게 경계구역이다 이 얘기죠. 아 여기서는 내가 불나면은 수신기에다가 알려줄 수가 있구나. 요걸 면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구역을 따로 잡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화재 범위, 감지 범위를 더 넓게 잡아라 이 얘기야. 그럼 경계구역 어떻게 설정하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있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여기도 건물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불났는지 여기서 불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계구역은 2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 건물을 여기에서 여기 2개를 같이 쓰지 못한다.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봐요.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이제 동일한 요것만 경계구역을 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경계구역이면 여기 경계구역 따로따로 잡아라 이 얘기죠.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을 각각 잡아라 이 얘기인데 다만 면적이 2개 합친 게 500m 자승 이하가 됐을 때는 이거 2개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아라 이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서
두 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렇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만 잡으라 이 얘기야. 다만 얼마? 500m 이상의 범위 안에서는 두 개 층을 갖다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어. 요 예외 규정.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얼마? 600m 자승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거. 근데 지금 면적은 이렇게 해서 면적은 뭐 590이래요. 590인데 얘가 60m야.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은 두 개를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 하나의 경계구역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60이니까 어떻게 돼? 두 개 잡아라 이 얘기야. 엔드에 엔드. 얘랑 같이 따져서 두 개를 만족을 해야지만 경계구역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거. 두 개를 만족을 해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고. 특정 대상물에서는 그 내부가 전체 다 보여. 여기 밖에서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50m 이내에서는 1000m 자승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가 창고예요, 창고. 근데 여기서 봤더니 여기가 안에 다 보여. 근데 지금 얘가 그 1000m 자승 이하래요. 딱 1000이래. 근데 창고인데 안에서 보이는데 아직 물건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럼 물건이 들어가서 안이 다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 조심하시는 게 물건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경계구역을 1000m 자승 이하를 하나 잡는 게 아니고 물건이 들어갔을 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때는 못 잡는다 이 얘기 하는 거죠. 네, 요게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게 층마다 설치하는데 두 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거. 그래서 500m 자승 이하에서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경계구역은 600m 자승 이하고요.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된대.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돼. 주된 출입구의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의 길이가 50m 범위에서는 1000m 이하로 할 수 있다. 뭐 가로놓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단, 직통 계단 이외의 것 떨어져 있는 상호간에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구획하지 않는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러니까 건상기실 있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린네슈트. 린네슈트가 뭐냐면 종합병원 같은데 환자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환자복 뭐 묻은 거, 뭐 피를 묻든 약물이 묻은 거. 그럼 그 층에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다 뭐예요? 옷을 갖다가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밑에 세탁실 위에 큰 통에 떨어지는 거. 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요 통로로다가 탈출해 가지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거 린네슈트. 파이프 피트. 예. 우리가 파이프 피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가 건물마다 이렇게 건물마다 있는데 여기서 뭐 가스 배관이 올라간대요. 요 배관을 뚫고 건물을 뚫고 여기다 막았어 그냥 이렇게. 뭐 수도관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유수검지 장치 해가지고 뭐 알람 밸브래 알람에 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는데 여기를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는데 아예 요 벽면을 갖다 설치해서 하나의 구획으로 나눈 거죠. 그거 파이브 피트라 표현하고. 그다음에 덕트. 이와 유수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경계구역 높이는 수직이죠. 45m 이하를 하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나의 별도의 구역의 경계를 설정한다. 근데 여기가 1층이에요. 네, 여기 수신기가 있대. 근데 여기가 지하 1층이래.
발생기 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지상에 포함시켜라 이 얘기고. 근데 지하 1층이 넘어 2층, 3층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얘는 요런 거는 권상기 엘리베이터 권상실 있는 거 별도로 하나로 잡아라 이 얘기예요. 경계구역을. 얘가 50m, 얘가 50m. 얘가 10m. 그 다음에 얘가 또 할까요? 50m. 얘가 10m. 그러면 지금 40m를 하자고. 40m.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50m 이하고 얘도 50m 이하인데 요걸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했더니 얘가 500m 자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m니까 여기 30m일 거 아니야. 그러면 300m 자승이잖아.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각각 하나씩 2개 경계구역 잡는다 이 얘기고. 대충 보자고요. 60m, 얘가 50m, 얘도 50m, 얘가 10m, 10m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50, 여기도 10m, 그럼 여기 40m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400, 얘도 400. 그러면 얘가 60m 넘었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네. 요거를 다시 지금 여기 10m고 얘 10m고 얘가 60m고 그럼 얘가 50m 이렇게 50m 있대. 그러면 지금 요렇게 잘라보자고. 그럼 얘가 한 변의 길이가 50m 넘었으니까 이거 잘라야죠. 그래서 요거 30m 요거 30m 했대. 그럼 여기 300 여기 30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50m인데 10m니까 40m죠? 그러면 400 이렇게 하면은 2개, 3개, 4개 경계구역이다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얘가 40m야. 만약에 얘가 40m래. 문제 나기 나름이죠. 내기 나름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40m, 10m니까 40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0m니까 여기 40m, 얘도 400, 얘도 400. 그럼 3개 경계구역이죠. 이게 40m일 때는 3개 경계구역인데 60m가 되면 4개 경계구역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요 경계구역 잡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감지기, 수량, 산출이든 뭐든 다 필요한 거니까 꼭 잡아놓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50m 이하고 면적이 얼마? 600m 자승 이하일 때 하나의 경계구 잡는다. 대신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 엘리베이터 요거는 별도로 하나로 잡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 산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 봤더니 높이가 얼마? 45m. 이게 수직으로 경계구역 잡는 거죠. 45m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하는데 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때는 어떻게 된다? 지상층에 포함시키는 거야. 지하층이 2개, 3개, 4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별도의 경계구역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 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다음에 린네시트, 파이프피트, 덕트. 뭐 나오면 요게 나오겠죠. 승강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얘는 별도로 하나 잡아야 된다 이 얘기. 나중에 경계구역이 몇 개냐? 그림 도면이 문제가 긴 게 나오고 엘리베이터 2대 권상기실 2개 있나 봐. 양쪽에 건물이 길어서. 그래서 한 층을 갖다가 몇 개 구역 잡아서 나중에 총 수집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거 조건에 의해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경계구역은 수평하고
수직하고 이걸 합쳐서 총 경계구역을 갖다가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수평은 면적 갖고 따진 거고 수직은 길이 갖고 따진 거죠. 근데 이때보다 엘리베이터 건설기실은 어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잡는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기의 면하여 외기 바깥하고 외기 바깥하고 붙어 있대. 그러니까 상시 개방돼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그러니까 뭐 그 주차장 같은 거 바깥하고 연결돼 있어 문이 없어. 그런데 창고도 외기에 면하고 있는 부분. 그 필로티 써가지고 그 건물 있죠 그런 거. 5m 미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5m 안쪽까지는 경계구역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외기의 바깥 부분하고 접속한 상시 개방되어 있는 거,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 봐. 여기인데 주차장 했는데 필로티 건물 해가지고 요 5m 부분, 요 면적은 어떻게 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재현 설비. 우리가 스프링클러다 습식 있고 건식 있고 준비 작동식 있죠. 물 분무, 물을 갖다가 쏠 때 안개 모양으로 쏴주는 거 소화 설비, 재현 설비, 연기 같은 거 차단막이다, 방화문이다 뭐 설치하는 거.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에 방어구역 또는 재현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경계구역까지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경계구역을 갖다가 면적을 우리가 경계구역 면적 갖고 산출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가닥수가 틀려져요. 가닥수가 틀려진다고. 근데 경계구역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번호로다가 1번, 2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경계구역을. 또는 이렇게 해서 뭐 1번 경계구역이다. 3번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나중에 도면 가시면 표현 방법이 있어. 이 경계구역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닥수가 틀려져. 발신기 센터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 설정이 가닥수 하기 전에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잡아놓고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경보설비에서 지금 경계구역까지 우리가 본 거죠. 예,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